안녕하세요. 광멘토입니다. A. 연력학 제2법칙 문제풀이 할게요. 242번. 연력학 제2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 두 가지를 찾아보자. 1번. 열은 스스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죠. 맞는 표현. 2번.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을 존재할 수 없다. 맞죠? 3번.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에는 당연히 방향성이 있습니다. 비가역적 반응이고 방향성이 있게 가는 거죠. 맞는 표현. 4번. 모든 자연현상은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고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죠. 틀렸습니다. 엔트로피가 무질서도랑 같은 말이잖아. 그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5번.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을 섞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물의 온도 당연히 같아지고요. 열평형에 도달하죠. 6번. 향수병의 뚜껑을 열어두면 향수 분자가 스스로 확산하여 온방에 퍼지죠. 맞고요. 7번.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열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그 반대 과정도 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열 에너지는 무질서도가 제일 큰 에너지이기 때문에 무질서도가 작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이 힘들다. 100%. 그죠? 그 반대 과정은 힘들다. 틀렸다는 이야기네. 4번하고 7번이 답이 됩니다. 243번. 그림칸은 일기압의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용기와 진공의 용기죠. 진공. 자, 밸브를 열었을 때 기체가 확산하는 그림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풉시다. 기체가 퍼지는 과정은 비가역 과정이죠. 가역 과정이라는 건 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 다시 모인다는 이야기잖아. 말이 안 되죠. 틀렸습니다. 비가역 과정이에요. 니은 나에서 시간이 지나도 가의 상태로 절대 돌아가지 않죠. 맞는 표현이고요. 디귿 가에서 기체가 확산될 때 기체의 온도는 당연히 변화가 없습니다. 진공 상태는 압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체가 일을 하거나 받지를 않죠. 그러니까 부피가 커진다 하더라도 압력이 제로로 해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일정한 거의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니은만 답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답입니다. 244번. 그림은 물에 잉크를 떨어뜨렸을 때 잉크가 퍼지잖아. 확산 때문에. 그 학생을 찾으란 얘기죠. 학생의 화학 반응에 의해 잉크가 골고루 퍼졌다. 화학 반응을 하진 않죠. 잉크가 퍼지는 거는 그냥 물리적 확산이에요. 틀렸습니다. 학생 B, 잉크가 퍼지는 것은 확률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다. 맞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잖아. 확률이 큰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지. 학생 C,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잉크가 스스로 다시 한 곳으로 모이는 일은 일어날 수가 절대 없습니다. 틀렸죠? 학생 B만 똑똑하죠? 2번이 답입니다. 245번. 그림칸은 외부와 단열되어 있는 밀폐된 상자 안에 진자가 진동을 하고 있죠. 자,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진동을 멈출 것이라는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 거죠. 옳지 않은 걸 찾아볼게요. 1번. 공기 중에서 운동하는 진자는 공기 분자와 계속 충돌하겠죠. 진자가 정지하여도 상자 안에 에너지는 보존되죠. 인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변화는 에너지 전체 합은 일정하다. 맞는 거고요. 3번. 감소한 진자의 역학적 에너지는 전부 공기 분자에 전달됐겠죠. 열 에너지로 바뀌었겠죠. 맞는 표현. 그럼 공기 분자는 열을 받았을 거니까 온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 증가한다. 맞는 표현. 5번. 많은 수의 공기 분자가 같은 방향으로 진자에 충돌하여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답은 5번입니다. 246번. 제1종 연구기관과 제2종을 서술하라는 이야기죠.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1종 연구기관이 불가능한 까닭을 써보자는 이야기야. 에너지 공급 없이 에너지 공급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종 연구기관은 연력학 제1법칙이 위배되는 거죠.
뭐 제1법칙에 위배가 된다고 쓰면 되겠고요. 2번 제2종 연구기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낮은 온도의 열을 높은 온도로 보내 사용할 수 없잖아. 그지? 낮은 온도의 열을 높은 온도로 이동하여 보내 사용할 수 있다는 이종 연구기관은 제2법칙이죠. 제2법칙에 위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답이 되겠죠? B. 열기관 모형 247번. 열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보자는 거죠. 1번 열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가 맞고요. 2번 열 효율은 공급한 열량 중에서 열기관이 한 일의 비율 맞죠. 열량분의 한 일이 되는 거니까 맞는 표현. 3번 열 효율이 높을수록 쓸모없이 방출하는 열 에너지 양은 당연히 줄어들고요. 4번 열 효율이 1인 기관은 제작할 수가 없죠. 불가능합니다. 연력학 제2법칙 위배가 되죠. 이게 틀린 거고. 5번 정해진 두 온도 사이에서 작동하는 열기관 중에 카르노 기관이 이론적으로 가장 효율이 높죠. 맞는 표현입니다. 4번이 틀렸네요. 248번 고열원의 Q1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W1을 하고 Q2로 방출한 열기관이 있대요. 자, 효율을 구하라는 거고요. Q1이 Q2의 1.5배이다. Q1이 Q2의 1.5배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계산해 봅시다. 자, 들어오는 게 Q1이고 나가는 게 Q2고요. 빠지는 게 W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효율이라는 거는 Q1분의 그죠? 들어온 열량분의 빠지는 거잖아요. W를 구해야 되는 거 맞죠? Q1분의 Q1 빼기 Q2로 정리가 되는 거죠. Q1 빼기 Q2. 그럼 Q1이 Q2의 1.5배라 그랬으니까 다 Q2로 바꿔봅시다. Q1은 2분의 3 Q2가 되고요. Q1은 2분의 3 Q2가 되고 빼기 Q2로 정리하면 되겠네. 2분의 3 Q2분의 빼면 2분의 1 Q2가 되어서 Q2가 날아가죠. 그래서 2도 날아가네. 3분의 1이 되겠죠. 효율은 뭐다?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죠. 249번. 자, 그림은 온도가 T1이 열원에서 Q1의 열을 흡수하여 W1을 하고요. Q2로 빠져나가는 그림이에요.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네요. W는 당연히 Q1 빼기 Q2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고. 자, 열 효율을 봅시다. 열 효율은 이게 클수록 높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Q1은 커야 되고 이건 커야 되고 Q2는 작아야 되는 거지. Q2는 작아야 돼. 그럼 이 비율이 작을수록 큰 게 맞죠. 얘는 맞는 거고요. 디귿 T2가 T1보다 크다 말이 안 되죠. T2가 크면 열이 일로 가야 되잖아. 그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기읍과 니은이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250번. 그림은 고열원 Q1에서 열을 흡수해서 W1을 하고요. Q2로 빠져나가죠. ABC는 흡수한 열과 한 일을 나타낸 것인데 핵심 뭐다? A와 BC의 열 효율은 모두 같다.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A의 효율 바로 구할 수 있죠. 들어온 열량이 12Q고요. 12Q. 12Q고 한 일이 3Q잖아. 약분하면 4분의 1이죠.
그 효율 얼마다? 4분의 1 곱하기 100이 되죠. 25%겠네. 퍼센테이지가. 그래서 25%다. 그럼 전부 다 25% 나와야 되니까 이것도 4분의 1 나와야 되고 4분의 1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니은은 계산할 필요도 없이 Q가 되겠네요. 그래서 2번 B가 한 일은 Q가 되는 것이야. 그렇죠. 그럼 디귿만 구하면 되죠. 자, 우리가 이거 모르니까 X 잡으면 되겠네. X분의 9Q. 이놈이 4분의 1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X는 36Q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36Q가 되겠다. 그래서 3번은 36Q가 되겠죠. 단순 산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251번. 그림은 고열원에서 250줄의 열을 흡수해서 일을 했죠. 그리고 저열원으로 빠져나가는 그림이네. 핵심은 열기관의 효율이 60%랍니다. 그럼 일을 구해야 되겠죠. 자, 250이 들어왔고 한 일은 모르겠는데 곱하기 100을 하니까 효율이 60% 떴다는 이야기가 되죠. 약분 하시면 되겠네. W 한 일은 25 곱하기 6이 되죠. 그래서 150줄이 되겠죠?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자, 만약에 W가 250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250이 들어왔다, 250이란다, 효율이 100%라는 이야기잖아. 그거는 연력학 제2법칙에 유예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된다. 틀린 표현인데 맞는 말이죠. 디귿 한 번의 순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열기관의 내부 에너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일을 하고 열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다. 기역과 니은만 답이 되겠네.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252번. 그림은 고열원에서 Q1을 흡수해서 W2를 하고요. Q2로 방출하죠. 표에 잘 나와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A의 효율이 B의 3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A를 바로 구할 수 있죠. 열 효율이라는 거는 Q1에다가 Q1 빼기 Q2를 해야 되잖아. 맞죠? 자, Q1이 E0고요. Q1 빼기 Q2가 0.320가 되는 거니까 약분해서 얼마죠? 0.32 효율이네. 그래서 A 열기관의 효율은 0.3이 됩니다. 그러면 A의 효율이 B의 3배라 그랬으니까 B는 얼마겠니? 0.1이 떠야 된다는 이야기죠, 효율이. 그렇죠? 자, 그럼 Q1은 모르잖아. X로 잡자고. 그러니까 효율 계산할게. X분의 X 빼기 0.920가 효율이죠. 이게 얼마 따야 돼? 0.1이 따야 된다고. 그럼 X 빼기 0.920는 0.1X가 될 거니까 넘기게 되면 0.9X가 0.920가 되죠. 따라서 X가 2제로가 뜨겠네. 그래서 이 X 값은 뭐다? 2제로가 돼야 되죠. 틀렸죠? 이거 맞고 2제로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열기관이 한 일이 누가 크겠니? A가 크겠죠? 틀렸죠? 효율이 크니까. 그래서 A가 크다는 거죠. 맞는 거는 기역밖에 없네요. 답은 1번입니다. 그래프로 본 열기관 253번. 자, 그림은 스털링 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림대로 A, B 갔다가 B, C 갔다가 C, D, DA 한 바퀴 도네요. 자, 조건은 A, B 과정과 C, D 과정은 등적 과정. 굳이 안 적어줘도 알 수 있죠. 부피가 변하지 않잖아. 그래서 적어보면 여기 등적, 여기도 등적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BC와 DA는 등온 과정. 이것 등온 과정. 이것도 등온 과정이 되는 것이야.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1번 A와 B 과정에서 등적 과정이죠. 지금 A와 B 과정은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부피는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흡수한 열량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죠. 부피는 일정하고 온도가 올라가니까 흡수한 열량 자체가 전부 다 내부 에너지 변화로 쓰이는 거니까 맞는 표현.
자, BC 과정은 등온 과정이에요. 등온 과정은 온도가 변하지 않잖아.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일정한 게 맞고요. 기체의 온도는 C에서가 D에서 높다. 위에가 더 높죠. 이건 많이 해봤으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D에서 A 과정 볼까요? 등온 과정이죠. 등온 과정에서 부피가 감소하잖아. 부피가 감소한 만큼 열을 방출하게 되겠네. 맞습니다. 5번, 이 열기관의 효율은 1이다. 말이 안 되죠. 효율이 일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5번이네요. 254번. 자, 그림은 일정 영역 이상 기체 상태가 순환하죠. A, B, C, D, A를 따라 순환하는데 뭐 보시게 되면 A, B 과정은 등적, 그러니까 올라가는 과정 등적, 부피가 변하지 않죠. 내려오는 것도 등적이고요. 그 다음에 BC 과정은 압력이 일정하잖아. 등압 과정. 그죠? 그 다음에 DA도 무슨 과정이냐면 등압 과정입니다. 굳이 안 적어줘도 알 수가 있죠. 자, 조건 한 개 더 있죠. A점에서 절대 온도가 T0, 여기서 절대 온도가 T0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압력 곱하기 부피가 온도와 같은 값을 가지죠. 그러면 A점에서 압력 곱하기 부피가 200이거든. 그러니까 200 값이 얼마가 된다는 거야? T0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 자, C점 보자고. 압력 곱하기 부피가 1600이잖아. 그러면 200이 T0니까 8배 크지. 그래서 이건 얼마가 되는 거야? 8T0가 되는 거겠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자, D와 A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을 구하자는 이야기야. 자, 등압 과정이죠. 등압 과정이라는 거는 열량이 들어가면 내부 에너지가 변하고 일을 하게 되죠. 자,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일은 마이너스고 내부 에너지도 마이너스야. 열량도 방출하겠죠.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한 일이 받은 일이 얼마냐면 여기 넓이를 구하면 되죠. 2 곱하기 100이니까 200줄의 일을 받았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도 감소를 해야 되니까 방출한 열량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00줄보다 무조건 커야지. 이건 아니란 이야기야. 무조건 커야 돼. 틀렸다. 자, 한 번의 순환 과정에서 한 일은 이 가운데 넓이 구하면 되는 거죠. 넓이가 2 곱하기 300이네. 그래서 600이 맞죠? 맞는 거는 기읍과 디귿 체크하시면 되겠네. 답은 3번입니다. 255번. 그림은 열기관에서 일정 영역 이상 기체 상태가 A에 갔다가 B, C, D, A로 다시 오죠. 그 다음에 현재 BC 과정은 등온 과정이라고 나와 있네. 그러니까 이게 등온선이잖아, 전부 다. 여기가 등온 과정이고 여기도 등온 과정이야. 등온 과정이라고. 등온 과정이다. 뭐 A와 B는 등적 과정이죠. 부피가 일정하니까 A, B나 C, D는. 그럼 보겠습니다. 기의 A에서 B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하죠. 온도는 똑같고 부피가 증가하잖아. 당연히 일을 합니다. 맞는 거고요. 죄송, A, B를 봐야 되는데 쌤이 B, C를 봤네. 죄송합니다. A, B 과정은 등적 과정이죠. 부피가 변하지 않죠. 일을 하지 않아요. 죄송해요. 지금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니은 자, B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이 넓이가 되겠죠. 전체 넓이. BC 과정에서. 자, DA 과정에서 기체가 받은 일은 이 밑에 넓이가 되겠죠. 누가 큰가요? BC 과정의 넓이가 크잖아. 그래서 기체가 한 일이 누가 커야 돼? BC가 커야 돼. 맞는 표현이다. 넓이 비교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티귿. 자, 한 번 순환할 때 기체가 한 일은 당연히 이 안의 넓이가 되겠죠. S. 맞는 표현.
그래서 맞는 거는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256번. 그림은 각 수단 과정이고요. 일단 고열원에서 500줄 흡수하죠. 딱 봐도 그림이 카르노 기간인데 다들 외우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과정이 등원 과정이고요. 두 번째 과정이 단열 과정, 단열 팽창 과정이고, 이 과정은 다시 등원 과정이고, 등원이 아니고 등원 과정이고, 마지막 과정도 단열 과정, 단열 압축 과정입니다. 그럼 단열 과정에 열이 들어오지 않잖아. 출입 안 하니까 등원 과정에서 열을 흡수하죠. 부피가 팽창하니까 여기서 뭐 한다? 열 흡수를 하게 돼요. 얼마를 흡수하죠? 500줄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과정 C에서 D 과정에서는 뭐 하겠니? 열을 방출하겠죠. 열을 방출하겠다. 얼마 하겠니? 그럼 계산해 봐야지. 자, 효율이 30%랍니다. 그럼 500이 들어왔죠. 방출하는 X를 구하면 곱하기 100을 했을 때 30이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X가 150이 아니, X가 150인가? 150 맞죠? 150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 방출하는 거야? 350 방출하는 거죠. 150이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350줄을 방출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기억. A와 B, AB 과정, 등원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흡수한 열은 모두 1로 전환된다. 그렇죠? 등원 과정이잖아. 흡수한 열이 전부 다 일을 하는 거니까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맞는 표현이고, CD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은 350이 맞죠? 구했으니까. 디귿,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BC와 DA 과정을 비교해 보자. 자, 만약에 A 온도를 T1이라 하면 B도 T1이죠. 등원 과정인 거니까. C를 T2로 하면 D도 T2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또 이게 등원 과정인 거니까. 그러면 A와 D의 변화도 T1 빼기 T2고 B와 C의 변화도 T1 빼기 T2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는 똑같죠. 왜? 온도 변화가 똑같잖아. 그래서 과정은 더 큰 게 아니고 같다. 쌤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답은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257번. 어떤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 상태가 A, B, C, D, A로. 이것도 카르노 기관이죠. 아까 똑같은 문제니까 바로 해석합시다. 일단 A와 B에서 흡수한 게 200이고 C와 D에서 방출한 게 160이야. 가면 효율을 구할 수 있죠. 200분의 40이 되죠. 곱하기 100을 하니까 100을 할 필요 없구나. 효율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0.2가 되네. 그래서 맞는 겁니다. 그럼 한 일이 40줄이란 이야기잖아. 이 안에 넓이가 얼마라고? 40줄이란 이야기야. 문제 풀겠습니다. 키읔. 기체가 ABC 과정에서 ABC 내려가는 과정에서 한 일은 이 밑에 전체 넓이가 되겠죠. 40줄보다 크겠네요. 그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DA 과정. 자, DA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이 넓이가 되겠죠. 0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읍과 니은 다 틀렸네. 디귿만 답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258번. 그림가는 한 번의 순환 과정. 일단 고열원에서 5Q를 열 흡수하고요. W1을 하죠. 3Q로 빠져나갑니다. 방출하는 거죠. 상태 잘 나와 있고 순환 상태가 일단은 뭐 적어 보면 AB 과정과 CD 과정은 등적 과정, AB가 등적 과정, CD도 등적 과정이고 그 다음 BC와 AD 과정은 단열 과정, 이건 단열 과정, 이것도 단열 과정입니다. 그러면 열을 흡수하는 건 여기밖에 없죠. 등적 과정, 여기서 흡수하죠.
여기서 열을 방출하죠. 됐죠? 그럼 얼마 흡수했죠? OQ 흡수했잖아, OQ. 그래서 여기 흡수하는 게 얼마라고? OQ라고. 됐죠? 방출한 거 얼마라고? 3Q라고. 됐습니다. 자, 그럼 기호 A, B 과정에서 열기관이 흡수한 열량은 OQ가 맞죠? 작다가 틀렸죠? OQ다. 틀린 표현이고요. 그럼 열 효율이 얼마냐면 5Q분의 2Q잖아. 그래서 0.4, 40% 맞죠? 그러면 이 가운데 넓이가 얼마 나와야 돼? 2Q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럼 BC 과정에서 열기관이 한 일은 BC 과정인 거니까 이 전체 넓이를 묻는 거잖아. 뭔지 모르겠지만 2Q보다 크죠? 2Q는 아니고 이거보다 커야 돼. 틀린 거다. 그렇죠? 그래서 디귿만 답이 되죠. 답은 2번입니다. 259번. 현재 그림이 잘 나와 있고요. 이 그림의 상태를 밑으로 옮기라는 이야기죠. 그래프로. 조건은 A 상태의 부피가 P0가 되죠. 우리가 PV는 T가 됩니다. 온도. 그러면 B 상태의 압력을 구해보자. 자, 부피는 똑같잖아. 등적 상태인데 온도가 2배 됐으니까 여기 압력은 2P0가 되겠고요. 일단은 이 과정 무슨 과정이냐면 등적 과정이죠. 부피가 똑같잖아. 그 다음에 B와 C 과정은 온도가 똑같죠. 등온 과정이 되는 거고요. 그럼 C에서 압력은 얼마겠니? 당연히 P0가 되겠죠. 부피가 2배 됐으니까 압력이 2배 작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C와 D 과정 또 부피가 일정하죠. 또 등적 과정이네. 그지? 그런데 부피가 2배 되었지. 온도가 또 T0가 됐거든. 여기는 2분의 1 P0가 돼야 되겠네. 곱하면 T0가 나오잖아. 마지막 D에서 A 과정은 또 등원 과정이네요. 자, 이거를 그래프로 옮기겠습니다. 자, A점 시작점이 압력이 P0, 부피가 V0, 압력 P0, V0 여기 시작하죠. 자, 등적 과정이잖아. 등적 과정. 그러니까 부피가 일정해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압력이 2P로 가야 돼. 올라가는 과정. 이게 첫 번째 과정이죠. 이게 이제 이거 올라가는 게 A에서 B 과정이고, 그 다음에 B에서 C 과정은 등원 과정이잖아. 그러니까 등원선 따라가야 되겠네. 그리고 압력이 다시 P0가 돼야 돼.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네. 이게 두 번째 과정이고, BC 과정. 다들 뭐 아실 겁니다. 자, C와 D 과정은 또 등적 과정이지. 부피가 일정해야 되는데, 부피는 등적이니까 부피가 일정해야 되고, 압력만 작아져야 되죠. 다시 내려와야 되겠네. 이렇게 내려와야 돼. 마지막 어떻게 돼야 돼? 다시 A로 올라가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 여기가 C점, 여기가 D점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그릴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하면 답이 됩니다. 260번. 그림은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수평면에서 두물체 AB가 속력 V로 움직이죠. 그림에 잘 나와 있네. 1km, 2km, 속력 V 똑같고 거리 4m 차이 나고 높이 H. 자, 우리가 볼 건 이것만 보면 되겠네. A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B가 빗면을 내려간다고 나와 있지. 이게 핵심이네. 무슨 말이고 하니? 자, A가 도착할 때 B가 이제 내려온다고 이렇게. 그죠? 그러면 그림 보면 자, A가 12m 갔을 때 B가 바닥에 와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부터 등속이거든. A가 속력 6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까지 가는데 몇 초 걸린 거야? 2초가 걸린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면 B가 몇 초 만에 떨어진 거야?
2초 만에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되지. 그럼 당연히 A도 2초 만에 떨어졌겠지. 이해하시겠니? 어차피 빗면 똑같잖아. 질량은 아무 상관없거든. 그래서 A가 2초 만에 떨어질 때 B가 여기 도착한 거거든. 따라서 A가 2초 만에 떨어질 때 B가 2초 만에 4m를 간 거란 말이지. 이거 찾는 게 문제네. 복잡하죠? 따라서 속력을 바로 구할 수 있죠. 2m per second라고. 2초 만에 4m 이동한 거잖아. 결론부터 내면 이 속력이 바로 2m per second라고 우리는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방금 과정을 잘 되새기면 나오죠. 그쵸? 자, 이 정보 가지고 우리는 뭘 구하자? 근데 속력 구했고요. 높이도 구하고 이것저것 구해보자. 자, A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였냐면,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 제곱이잖아. 6의 제곱이네. 36J를 갖고 있는 거야, 에너지를. 그러면 여기 A도 에너지가 얼마겠니? 36J이 있었겠지. 역학제지 보존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속력이 2라고 우리는 구했다.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의 제곱이고 위치 포텐셜, 중력 포텐셜은 20H거든. 이게 36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지. 됐나요? 그러면 20H라는 값이 뭐가 나와야 돼? 4가 넘기면 32가 나와야 되네. 따라서 높이 H는 20분의 32가 되어서 10분의 16이잖아. 그래서 1.6m가 떠야 되지. H가 0.8m가 아니고 1.6m가 떠야 돼. 그러니까 틀렸다, 이거는. 그렇죠? 그 다음에 빗면에서 A의 R자인 구하자.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지.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리고 자, 빗면에서 출발할 때 속력이 2였잖아. 2였고요. 등 가속 운동할 거고 도착함 속력이 얼마라고? 6이라고. 그치? 시간이 몇 초 걸린 거야? 2초가 걸린 거라고. 자, 기울기를 보게 되면 기울기가 2가 되죠. 따라서 가속도가 2라는 이야기야. 그럼 A의 R자인 구하라는 거니까 질량이 2kg고 가속도가 2니까 4N이 뜨는 게 맞지? 그래서 이거 맞는 표현이네. 기울과 디귿이 답이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261번. 그림 칸은 물체 AB를 실로 연결하고 A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잡고 있네. 근데 문제는 3T일 때를 봐야 되겠네요. 3T일 때 수평면에 다 정지하는데 B가, 그러니까 3T일 때 B가 바닥에 헤딩해서 정지하고요. A만 쫙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3T 기준으로 일단은 그래프가 나눠지지. 그러면 3T까지는 얼만큼 올라가야 돼? 얘가 H만큼 올라가야 되겠네. 이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H가 돼야 돼. 그럼 3T 이후부터는 당연히 바닥에 B가 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A가 속력이 감소해서 올라가죠. R자임이 1로 발생할 거니까. 그럼 이제 넓이 B를 구하면 3T까지 H잖아. 그러면 2T 간격은 얼마겠니? 3분의 2 H가 되겠지. 그러면 A가 올라간 최고 높이는 H 더하기 3분의 2H가 되니까 3분의 5H가 되겠다. 맞는 표현이네. 그렇죠? 그 다음에 지우겠습니다. 2번 A와 B가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 A의 순간 속력 구하라는 거예요. 자, 높이가 같아지려면 반을 가야 되지. 2분의 H만큼 이제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넓이가 반이 돼야 되니까 이쯤 되겠다 보면 되죠. 이때 속력 구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넓이 같다고. 그러니까
이 넓이도 2분의 h고 이 넓이도 2분의 h로 같을 때 이때 속력 구하라고. 이해하시겠죠? 자, 닮은 비 씁시다. 넓이 b가 1대 2잖아. 넓이 b가 닮은 b가 몇 대 몇 나와야 돼? 1대 루트 2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이 값이 1대 루트 2가 나와야 된다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속력을 x라 잡으면 x 대 v는 1대 루트 2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v는 루트 2x가 되어서 우리가 구하는 x는 루트 2분의 1 v가 되겠네. 그래서 맞는 표현 간단히 구할 수 있죠. 이까지가 됐고 지우겠습니다. 복잡하다 문제가. 자, 그 다음에 2t일 때 a의 가속도 구하자는 거야. 2t일 때 그지? 그럼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자, 3t부터 b가 바닥에 헤딩하거든. 그러면 3t부터는 a가 올라갈 때 어떤 거 받죠? 오로지 중력 가속도 받고 올라간단 말이야. 이 기울기가 바로 중력 가속도인 거예요. 이거 보시면 되거든. 근데 기울기가 얼마냐면 2t분의 v가 기울기죠. 이게 g라는 값과 똑같다는 거지. 물론 뭐 부호는 음수겠죠. 근데 이 기울기 얼마인데? 이 기울기는 3t분의 v잖아. 그래서 2t분의 v가 g니까 3t분의 v는 3분의 2배가 되죠. 그래서 이 값이 3분의 2배가 되니까 3분의 2g가 되는 거네. 맞는 표현이야. 그래서 이 구간의 기울기가 3분의 2g가 되는 것이야. 여기까지는 됐죠?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그럼 이제 뭘 구하자? 2t일 때 실의 장력 구해보자.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 A 물체의 질량이 m이고요. 여기 B 물체는 질량을 일단 모르겠어. mB라고 하자고. 자, 이 방향으로 힘이 mg가 땡기는 건 맞잖아. 그러니까 이건 맞아. 물체가 일로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가속도가 3분의 2g란 말이지. 그럼 이놈의 R점이 얼마라는 거야? 3분의 2mg라는 것이야. 그러면 R점이 3분의 2mg 떠야 되는데 왼쪽으로 mg를 당겨. 오른쪽 얼마 당겨야 돼? 당연히 3분의 5mg를 당겨야 되지. 그러니까 실의 장력은 3분의 5mg가 돼야 돼. 틀렸죠? 3분의 5mg가 돼야 된다고. 틀린 표현이고. 마지막 5번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자, 5번을 확인하려면 식을 또 만들어야 되죠. 자, 이렇게 당기는 힘은 mbg잖아. 그죠? 그러면 R자 힘이 이놈이 크니까 mbg 빼기 mg잖아. 그래서 mb 빼기 mg 이게 R자 힘이 되고요. 전체 질량은 m 더하기 mb가 되고 가속도가 얼마다? 3분의 2g거든. 곱하기 3분의 2g를 곱하면 이게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g 날릴게 양변에 3을 곱하게 되면 3mb 빼기 3m은 2m 플러스 2mb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넘기게 되면 mb가 5m이 되죠. 그래서 b의 질량은 5m이 맞네요. 맞는 표현이야. 틀린 거는 4번만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십시오. 262번. 그림 칸은 수평면에서 물체 A가 V로 그림 잘 나와 있죠. 움직이다가 마찰이 있는 구간을 지나서 와서 속력이 감소했겠지. 그 다음에 정지해 있는 B와 헤딩하는 거네. 헤딩해서 같이 움직이는 그림이네. 대략 그런 그림이고. 근데 우리가 어떤 조건을 써야 되냐면 A와 B가 충돌할 때 B가 A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가 5분의 3 MV라고. 이걸 잘 이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한번 다시 그림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기 P가 있고 여기 Q가 있어. 여기 마찰이 있는 구간이야. 마찰을 통과할 때 A의 속력은 모르겠단 말이야. 그치? 이 속력을 뭐라 할까? VA라고 하자고. 자, B는 정지해 있거든. B는 질량을 적어야 되겠다, 여기. M이고 A고. B는 3M인데 일단 정지해 있죠. 그 다음에 충돌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충돌한 다음에 붙어서 A와 B가 붙어서 가는데 이 속력을 뭐라 할까? 뭐라 하지? 자, VB라고 합시다. 그냥 이렇게 된 상황이지. 그런데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뭘 구할 수 있냐면 B의 운동량의 변화가 주어진 거야. 그지? 자, B는 힘을 1로 받죠. 그러니까 이쪽을 양수로 보면 운동량의 변화가 얼마라고 그냥 5분의 3mv라고 하는 거지. 그럼 B의 운동량 변화 어쩌고 하는 거야?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B의 나중 운동량 얼만데? 3mvb가 되고 처음은 정지했잖아. 처음은 0이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m이 날라가지. 3이 날라가지. 그러면 vb는 얼마가 돼? 5분의 1v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 후에 이 속력이 바로 얼마다? 5분의 1v라고 구하는 거지. 이 값이 얼마다고? 5분의 1v라고.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이제 뭘 구하자? A의 운동량의 변화를 구하자는 거예요. 자, A의 운동량의 변화 구한다. 크기는 똑같죠? B가 받은 충격량이랑 A가 받은 충격량 크기는 똑같지. 근데 힘을 1로 받잖아, 마이너스로. 부호가 반대인 거야. 그래서 A가 받은 운동량의 변화는 마이너스 5분의 3mv로 가야지. 이해하시겠죠? 부호가 되게 중요한 거라서. 그러면 A의 나중 운동량은 질량 m이고 속도가 5분의 1v잖아. 그래서 5분의 1mv가 나중 운동량이고 빼기 처음 운동량 이거죠. mva가 처음 운동량이 되는 거예요. 됐죠?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5분의 4mv가 마이너스 mva가 되어서 마이너스 날라가고 m 날라가죠. 따라서 VA는 5분의 4V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 전에 이 A의 속력은 5분의 4V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구했네. 1번은 풀었다. A가 Q를 지나는 순간 속력을 구했지. 얼마라고? 5분의 4V라고 구한 거야. 2번 또 이제 구했죠. A와 B가 한 덩어리가 되었어. 그때 운동에너지를 구해볼까?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총 4m이죠. 4m 곱하기 속력이 얼만데 5분의 1V잖아? 그러니까 5분의 1의 V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약분할게. 그래서 25분의 2mv 제곱이 되겠네. 이게 운동 에너지 값이 되는 것이야. 자, 숫자가 좀 복잡하죠? 기호가. 마지막, 이제 마찰력을 구하자는 거예요. 자, 간단하죠, 이것도. 자, P를 통과하기 전에 A는 속력이 얼마였니? V였다고. 그러면 운동에너지 얼마였을까? 2분의 1 mv 제곱이었는데 충돌 후에 운동에너지 얼마였냐면 2분의 1 m 5분의 4 v의 제곱이었던 거지. 그럼 차이를 구해야 되잖아. 그 차이만큼 마찰력으로 일을 한 거니까. 따라서 여기서 이걸 빼는 거야. 2분의 1 m을 묶어내고 5분의 4 제곱합시다 그냥. 오씨. 25분의 16v 제곱 빼기 v 제곱을 하면 되는 거네. 그럼 2분의 1 m에다가 25분의 9네. 곱하기 25분의 9v 제곱이 되지. 따라서
마찰력이 한 일은 50분의 9mv 제곱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마찰력이 한 일이 이만큼이라고 마찰력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 L. 맞죠? 이놈이 얼마 나와야 돼? 50분의 9mv 제곱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마찰력 F는 얼마다? L만 넘기면 되지. 50L분의 9mv 제곱이 답이 되겠죠. 이게 답입니다. 자, 문자가 많아서 복잡하네요. 그죠? 한번 잘 정리해 보십시오. 263번. 자, 일단은 그림에 잘 나와 있죠. A가 3V로 돌진하고 이제 충돌해서 붙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충돌한 다음에 우리는 속력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운동량 보존을 먼저 써야 되겠지. 충돌 전의 운동량은 3mv고 충돌 후는 질량이 떡이 되니까 3m에다가 우리가 속력을 v-로 구해야 되는 거네. 우리가 모르니까 날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속력 v-는 v가 되네. 그럼 충돌 후에는 한 덩어리가 되었는데 속력이 얼마라고? v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기역 가에서 A와 B가 충돌한 후 A, B의 속력은 2V가 아니고 V라고 구할 수 있죠. 틀렸다. 그러면 이놈의 운동 에너지가 전부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탄성력 포텐셜로 바뀌는 거 아니겠니? 압축된 길이 구해보자. 그럼 운동 에너지가 얼마겠니? 2분의 1에다가 질량이 총 3m이죠. 붙었으니까 곱하기 3m에다가 곱하기 속력이 V니까 V제곱. 이게 운동 에너지고 이게 탄성력의 포텐셜로 바뀔 거니까 2분의 1 kx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날라가고요. 자, 그럼 x제곱이라는 거는 k분의 3mv제곱이 되죠. 자, 루트를 씌우게 되면 x는 루트 x분의 3m에다가 v를 밖으로 빼면 되겠네. 맞죠? k죠. x가 아니고. 밑에가 k.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자, 마지막 디귿. 자, 튕겨 나왔단 말이야. 그럴 때 A의 운동 에너지는 가와 달을 비교하자. 그럼 들어갈 때 V로 들어갔잖아. 나올 때도 V로 나와야지. 동시에 V로 나온 다음에 이게 끝까지 왔으니까 이놈은 튀어나가는 거 아니겠냐는 거야. 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 거니까. 그러면 다에서 A 속력 V고 가에서는 3V잖아. 속력이 3배야? 운동 에너지 몇 배겠니 친구들아? 9배가 되겠죠. 그래서 9배가 맞네. 맞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죠.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264번. 자, 그림은 도르래 아래에 물체 B와 실로 연결되어 있는 물체 A. 자, 실이 어디 갔을까? 실을 그려볼까요? 실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실을 그렸습니다. 자, 문제는 A가 Q로부터 이렇게 잘 가다가 Q로부터 힘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Q 지점부터 힘을 받아서 점점 속력이 감소해서 R에서 속력이 0이 되었다고 하네, 이렇게. 그리고 뭘 기억해야 되냐면, 조건에서. A가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A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와 같다고 나와 있죠. 이걸 잘 이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건 한 개 더. P에서 Q까지 거리가 L이고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L이라고. 이 거리가 L이고 Q에서 R까지 거리가 S. 이 거리가 S라고 나와 있죠. 됐죠? 자, 그럼 해결해 봅시다. 첫 번째, 처음에 P에서 Q로 가는 걸 볼게. 이동거리가 L이야. 그러면 L만큼 내려오겠네. 그럼 B의
중력 포텐셜 감소량은 얼마겠니? mgl이 되겠죠. 이 감소량이 A와 B의 운동 에너지로 다 전환된 거 아니야? 이해하시겠니? 그런데 질량 B가 2대1이거든. 그럼 2대1로 분배돼서 가겠지. 그러면 A가 Q 지점 왔을 때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면 3분의 2 mgl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3분의 1 mgl. 왜냐하면 전체 운동의 mgl인데 이걸 2대1로 분배했으니까 A가 Q 지점에 왔을 때 운동 에너지가 3분의 2 mgl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Q에서 R까지, 이제 Q에서 R까지 또 가는 거야. 그러니까 B가 또 내려오겠죠. S만큼. 그럼 B의 포텐셜 감소량은 이제 mgs가 되죠. 그런데 이놈은 정지하거든. 정지하거든.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얼마 빠졌다는 거야? 원래 3분의 2 mgl에서 당연히 여기서 빠진 운동 에너지가 얼마라고? 3분의 2 mgl만큼 빠진 거야. 조건에서 A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이 얼마라고? 3분의 2 mgl만큼 감소한 거죠. 이게 B의 중력 포텐셜 감소량과 똑같다. 이거랑 똑같다고. 3분의 2 mgA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 어렵지. 해석만 하면 별거 없죠. 우리는 뭘 구하는 거야? S분의 L을 구하는 거잖아. mg 날라가고요. 그럼 S분의 L. 자, S분의 L 얼마 뜨겠니? 2분의 3이 뜨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잘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265번 그림 가는 수평 방향의 일정한 F가 일단 작용하네. 실이 끊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오른쪽 그래프가 실이 끊어지기 전과 후를 A의 속력으로 나타냈네. A 속력으로. 그쵸? 어디서 끊어졌겠어? 당연히 여기서 끊어졌겠네. 2초에서. 바뀌잖아. 가속도가, 속력이. 그리고 뭘 봐야 되는 거냐면 B의 가속도의 크기는 실이 끊어지기 전과 후가 같다고 나와 있어. 이게 A의 속력이고 A의 그래프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자는 이야기야. 자, 실이 끊어지기 전에 가속도가 얼마냐면 이거죠. 그래프 귤기 2분의 10인의 5가 가속도예요. 그러면 실이 끊어지기 전에는 이 B의 R자임이 얼마란 이야기야? 윗방향으로 5N이란 이야기야. 그런데 B의 가속도가 실이 끊어지기 전과하고 같다는 거는 실이 끊어지면 아랫방향으로 가속도가 오라는 이야기인 거니까 아랫방향으로 5N이라는 이야기지. 이해하시겠죠? 이걸 말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힘이 5N이 작용한다는 이야기야. 자, A의 질량 모르니까 M을 잡을게. 그죠? 그 다음에 실이 끊어진 다음에 A의 가속도가 얼마였냐면 기울기가 2분의 20이네. 10이 되겠네. 가속도가. 그쵸? 그럼 실이 끊어진 다음에 F를 구할 수 있죠. 가속도가 10이니까 F가 10m인 거야.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에 이제 실이 끊어지기 전 상황을 그림을 그리자고.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이게 B고 1kg이에요. 이게 A이고 이게 mkg이죠. 모르니까. 근데 이 방향으로 얼마를 당기고 있는 거야? 5N을 당기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는 10m이라는 힘이 당기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속도라는 게 오른쪽 방향으로 얼마 생겨? 5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되지. 됐죠? 그럼 식을 만들어 봅시다. R자임은 이쪽이 더 크잖아. 오른쪽 힘이. 그래서 R자임은 10m 빼기 5가 R자임이 되는 거고 이게 질량 1 더하기 m이 되고 가속도가 5가 돼야지. 우리가 뭐 하는데 지금 A의 질량 구하는 작업을 하는 거야.
따라서 10m 빼기 5는 5 더하기 5m이 되겠네. 5m은 10이 되어서 m은 몇 킬로다? 2kg이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은 맞죠? 그럼 이게 2kg인 거야. 그죠? 그럼 몇 뉴턴이라는 거야, 이게? m이 2니까 20뉴턴을 당기고 있다는 얘기가 되지. 그럼 1초일 때가 현재 이 상황이잖아. 이 상황에 뭘 구하자? 장력 구하자. 이 장력 구하자고. 자, A의 R점이 얼마냐면 가속도 5고 질량 2kg니까 10뉴턴인 거잖아. 자, 오른쪽으로 20을 당기거든. 20을 당기는데 R점이 10이 나오려면 당연히 C를 얼마 당겨야 돼? 10뉴턴 당겨야지. 따라서 장력은 10뉴턴이 맞다는 이야기야. 이해하시겠죠? 마지막 0초에서 2초까지 F가 한 일은 실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는 거지. A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라는 것 같다 말이 안 되지. 자, F가 한 일은 두 개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지만 B도 올라가니까 B의 위치 포텐셜, 중력 포텐셜도 증가하잖아. 그러면 F가 한 일은 A와 B의 운동 에너지 플러스 B의 중력 포텐셜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틀린 거지. 그래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는 거야. 답은 3번입니다. 266번. 그림카는 수평 방향에 일정한 힘 F가 작용하여 물체 A와 B가 함께 운동하는 모습이고 나는 A와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도시한 거네. 중요한 거는 T0일 때 실이 끊어졌다는 이야기야. 이 실이 끊어졌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T0까지 A와 B의 속력이 등속으로 일정하다. 그러면 F를 당기잖아. 여기 힘도 얼마란 이야기야? F란 이야기야. 이거 찾는 문제지. 등속이니까. 그게 첫 번째 찾는 방법이고. 그러면 이 문제 풀어보자고. 기억. 0에서 T0까지 F가 한 일 얼마겠니? 힘 곱하기 이동 거리잖아. 이 넓이가 이동 거리잖아, 지금. 그래서 힘에다가 이동거리 V0 곱하기 T0를 곱하면 한 일이 되지. 0은 될 수가 없죠. 말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일을 해야지 위치 에너지도 증가,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도 증가하고 두 개의 운동 에너지 변화가 없긴 하네. 중력 포텐셜 증가하잖아, B가. 그러면 그만큼 일을 해야지. 0은 될 수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질량을 비교해 보자는 거야. 자, 보세요. 여기서 끊어지거든? 끊어졌어. 그러면 A의 기울기, A의 가속도 하고 B의 가속도 기울기가 똑같죠.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인데 똑같잖아. 크기가. 똑같죠? 그럼 끊어지면 이 힘과 이 힘이 똑같단 말, 힘은 똑같고 가속도 똑같단 말이지. 그럼 질량은 당연히 똑같아야지. 힘이 같고 가속도 같은데 뭐 질량이 다르겠니? 질량은 똑같아야 돼. 그쵸? 디귿. 이제 T0부터 이 T0까지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당연히 끊어졌잖아. F가 그대로 작용하죠. R자임으로. F 맞죠? 그래서 디귿만 답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267번. 자, 그림카는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단열된 실린더에 질량 2m, 단면적이 S인 단열된 피스톤. 자, 그림이 잘 나와 있죠? 이 피스톤의 무게가 질량 2m이고 면적이 S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열을 가열한 거지. 열을 가열했을 때 부피가 팽창한 거잖아. 이런 그림이네. 자,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요. 자, 가에서 기체 압력을 구하자. 자, 가에서 기체 압력은 외부 압력과 똑같은 거잖아. 자, 압력의 정의는 면적분의 힘의 크기가 되죠.
자, 힘을 찾아봅시다. 자, 질량이 2m이니까 이 방향으로 누르는 힘이 얼마지? 2mg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체의 질량 m이지 이 방향으로 mg가 땡기니까 R자m은 mg거든. 그래서 R자m은 mg가 되고요. 면적은 s죠. 이게 끝이 아니거든. 왜? 대기압이 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공기가 누르는 힘이 P0가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뭘 더해야 돼? P0를 더해줘야지만이 이게 기체 압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표현이죠. 이렇게 표현돼야 돼. 그치? 무게 때문에 생긴 압력하고요. 그 다음에 기체가 누르는 대기압도 고려해서 적혀 있으니까 대기압을 적혀 있다는 건 써먹으라는 이야기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과정은 어떤 과정이야? 압력이 일정한데 등압 과정인 거잖아. 열량을 주면 내부 에너지가 변하고 뭘 하죠? 기체가 일을 하죠. 그럼 기체의 부피가 증가했다, 일을 했다는 거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했다는 이야기고 열량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나에서가 가에서가 당연히 크죠. 왜?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을 거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제 뭘 구하자? 내부 에너지 증가량을 구해보자는 거야. 자,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라는 거는 열량에다가 뭘 빼야 돼? 한 일을 빼야 돼. 근데 이 일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압력 곱하기 델타 V로 구하는 거잖아. 자, 압력은 구해놨어, 이거. 구해놨잖아. 그래서, 이거 계산할게. 압력은 얼마냐면, S분의 mg 플러스 P0가 압력이고, 뭐만 곱하면 돼? 부피 변화만 곱하면 돼. 자, 높이가 h만큼 증가했고, 면적이 s잖아. 그러니까 부피 변화는 sh가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럼 곱하게 되면 나가죠? mgh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거 곱하면 p0sh가 되겠지. 이걸 뭐 해야 돼? 빼줘야 돼, 이렇게. 결국은 내부 에너지 변화라는 거는 열량에다가 뭘 빼줘야 돼? 이걸 통으로 빼줘야 되겠네. mgh 플러스 p0sh. 이게 답이죠. 똑같죠?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